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난 10일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해 1조 389억 원을 우리가 부담을 하기로 한 건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말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협상 사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벌써부터 추가 인상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자,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함께 트럼프 발언의 진위는 뭔지 또 여야 5당 대표단과 함께 미국을 공식 방문하고 돌아오셨는데 그 성과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방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돌아오셨으니까 어제 돌아오셨나요? 어제입니다. 네. 네. 지난주에 문희상 국회의장 포함해서 이제 여야 대표단이 미국에 다녀왔는데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성과를 가장 크게 꼽으실 수 있을까요? 예, 역시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시점에서 네. 불과 2주를 앞두고 미국을 간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후원과 지지, 또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평화를 열망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진정성 있는 호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하원의 외교위원장, 하원의장, 또 한반도 전문가들, 네. 또 국무부 해가지고 미국 조야에 이렇게 5당이 한꺼번에 진용을 갖춰서 간 것도 처음이고 그 당 대표단과 원내대표단을 대동해가지고 대화로 인한 북핵 문제 해결 적어도 네. 대화 한 단어에는 자유한국당도 동의를 했으니까 네. 예, 요 한 단어만 네.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진용을 갖춰서 호소했다는 것은 평화에 대해 매우 강렬한 메시지가 됐다. 그런 점에서는 전 그 자체가 큰 성과라고 보고요. 네. 얻어온 것도 많습니다. 미국이 현재 준비 정도가 어떻고 네. 미국 내 여론 형성은 또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됐다는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발언들이 또 계속 기사화가 되면서 네. 여론이 또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죠? 네, 네. 근데 여기서 가장 화제가 됐던 부분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분이 뭐 민주당이시지 않습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무장해제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지금 전해져서 예. 도하 언론에 모두 다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어떤 네. 상황이었나요, 이게? 이거는 완전히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낸시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네. 남한의 비무장화, 네. 북한이 원하는 건 남한의 비무장화이다. 이런 발언 나온 적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와전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왜 그렇게 완전히 됐을까요? 자, 정확한 발언은 네. 한 두세 번 한 얘기인데 네. 북한의 진짜 의도는 뭐냐? 북한의 진짜 의도는 비핵화냐, 비무장화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북한의 의도가 비핵화냐 비무장화냐지 예. 남한의 비무장화라고 거기에 얘기한 적은 남한이란 단어가 없는데 이게 국내 언론에 브리핑 될 때 그때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 때 네. 일부 의원들의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인데 슬쩍 남한이 끼어듭니다. 슬쩍. 그러면 한 문장에 주어가 둘일 수가 있을까요? 한 문장에 주어가 하나예요. 북한이 원하는 건 자기들의 비핵화인지 비무장화인지 즉 비무장화의 주체는 북한입니다. 북한. 이게 남한이 아니고. 네. 그런데 슬쩍 바꿔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히 남한의 비무장화가 돼버린 남한의 무장해제가 돼버렸는데 이 얘기입니다. 이 낸시 펠로시는 원래 이런 북한 문제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네. 말에 팩트도 안 맞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논리적인 구사를 보면은 좀 어설프기 그지 없었어요. 그날 당시 대화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네. 싱가포르의 작년 6월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네. 그 합의문 보면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는 눈 씻고 봐도 없다. 눈 씻고 봐도 없다. 이 비핵화 얘기 얘기를 많이 3번 나오는데요. 했는데 네. 있거든. 네. 네. 있죠. 그 비핵화 네. 합의예요, 네. 그게. 네.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팩트조차도 엉뚱한 표현을 하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북한의 진정한 의도는 비핵화냐 비무장화냐 이 얘기는 비핵화는 낸시가 이야기로는 싹 핵을 없애는 겁니다. 그렇죠. 핵물질, 핵시설, 핵무기 이걸 싹 없애는 거냐 비핵화냐 네. 아니면 비무장화냐 즉 핵은 갖고 있지만 그 무기로 안 되고 물질로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거를 핵탄두로 만들어 미사일에다 탑재하면은 요건 무기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 안 하겠다는 얘기냐. 핵물질은 갖고 있겠다는 얘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더 이상 미사일 발사 안 하고 핵실험 안 하는 상태에서 지금 현 상태 이걸 우리는 동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프리즈. 그렇죠. 동결에 그렇게 썼으면 의미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비무장화라는 단어를 써버리니까 디밀리터리라이제이션. 즉 비군사화 이런 용어를 써버리니까 네. 이게 순간적으로 앞에 주어가 모호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만의 비무장화로 알아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날 앞줄에 있던 대표들이 발언권이 있는데 뒷줄에 앉았던 자유한국당의 수행한 의원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 돌출적으로 북한의 진짜 의도는 남한을 비무장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낸시 펠로시 의장의 발언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원의 그렇게 발언이었어요. 해석하면서 그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 발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꾸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한의 비무장화는 낸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거기서 한 돌출 발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국내 언론에는 전부 다 낸시 펠로시 그러네. 하원 의장이 북한의 진짜 의도는 남한의 비무장화라고 했다. 말이 안 되는 가짜 뉴스죠. 맥락이 전혀 다른 얘기인데 사실 설령 예. 그렇다 하더라도 남한의 비무장화를 염두에 뒀다 하더라도 저기 낸시가 얘기한 거는 의문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이 원하는 건 비핵화냐 비무장화냐. 내가 보기엔 다 북한 얘기인데 거기에다 남한이란 단어를 끼워 넣고 의문문을 평문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의미가 뒤집혀 가지고 국내 언론에서는 이 엄청난 발언. 낸시가 이랬대. 근데 이 이래가지고 보도가 나오고 다 퍼진 나서 거예요. 그 네. 현장에 있었던 의원들도 이렇게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단 말이죠. 근데 네. 김 의원님도 그 현장에 계셨는데 네. 이 부분은 김 의원님이 또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 건가요? 확인을 그래서 어떻게 통역한테 하셨습니까? 확인을 해봤죠. 통역한테? 예. 네. 그러니까 비무장화, 디밀리터리라이제이션 앞에 주어가 있었냐 없었냐.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대요. 주어는 없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이어진 문장, 하나에 된 문장으로 주어가 북한이거든요. 북한의 비핵화라 그러지 남한의 비핵화라 그럽니까? 북한의 비핵화잖아요. 비핵화냐 비무장화냐 그러면은 이게 북한이 주어로 쭉 이어진 문장이지 우리가 통상 영어에서 그 한국말하고 달리 제일 특징적인 거는 반드시 주어를 앞에서 강조하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별도의 주어가 들어간 게 없고 남한이라는 말이 없었다면 앞에 연장선으로 해석을 해야지 남한의 비무장화라고 따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게 언론에는 다 남한의 비무장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방미 성과가 반감된 겁니다. 그 발언에 따라서 실제 그 맥락에 따라서 말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상황인데 지금 김종대 의원께서는 예. 그때 당시에 북한의 비무장화냐라고 낸시 펠로시 의장이 의문을 제기한 거였지 네. 궁금증 내지는 뭐 의심 정도였지 네. 남한의 무장 해제가 북한의 목표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그런 거죠. 척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척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예. 조금 예. 이야기거리가 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국회에 이미 대화록 영상 회의 있으니까 확인해 볼수 영상 있겠네요.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낸시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에는 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고 아주 그 까칠까칠했어요. 핵심은 그거일 수도 있어요. 아주 그죠? 회의론적인 얘기인데 근데 우리 대표단의 반박에 낸시가 재차 반박을 못한 대목이 우리 있습니다. 대표단은 어떻게 반박을 했습니까? 아니 여태까지 북한하고 대화하라고 한 건 민주당이다. 과거에 네, 페리 네. 프로세스라고 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대북 접근과 대화 전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원조가 민주당이고 또 트럼프가 화형과 분노를 얘기하면서 재작년에 북한을 금방 때려 부술 것처럼 막 치고 나올 때 아니 북한하고 대화 좀 하지 왜 이렇게 막말을 하냐고 야단친 것도 민주당이고 그러다가 트럼프가 대화로 돌아서니까 이번에는 또 왜 대화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국내 정치예요.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어떤 당시에 지금은 해결됐지만 미국은 셧다운. 네. 말하자면은 그 여야가 극한 대결로 인해 가지고 연방 정부가 스톱이 되는 비상 사태가 벌어져 그랬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낸시 펠로시는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 허리를 부러뜨리는 거 외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정파적 관점에서 이 북한 문제를 끌어들인 겁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는 그분들이 대화를 이야기했던 분들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 대표단의 호소였고 그러자 그 대화가 옛날에 성공 못했던 건 공화당이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또 둘러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의 국내 정치의 갈등의 요인을
마치 우리가 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그 미국 내 반감의 여론의 주류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 낸시 발언을 그렇게 그 가짜 뉴스로 둔갑시키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뉴스로 한국 언론이 대부분 보도가 된 건 굉장히 유감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들 만난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이제 이런 낸시 펠로시랑 비슷한 기조로 얘기를 많이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 나경원 원내대표가 들어와서 이제 브리핑을 한 걸로 보면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자꾸 자유한국당이 낸시 펠로시를 등장시키면서 그 프레임을 굳히기에 들어갔는데 사실 더 중요한 발언은 국무부에서 비건 대표의 그렇죠. 실무협상 대표니까요. 예, 훨씬 무게 있는 발언이 나왔고 또 생산적이고 희망적이었다. 이런 비건 대표의 이야기는 거의 누락시키고 나쁜 이야기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적대적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방하는 정치인의 이야기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북한을 실제 만나고 와서 이번 주에 또 만나가지고 이 판을 짜는 사람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건 균형 있게 봐야 돼요. 자, 비건 대표가 그때 12개 이상의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사화가 됐었고요. 의원님 보시기에 비건 대표가 우리 의원들한테 좀 풀어놓았던 말들 중에서 가장 좀 귀에 꽂히는 말 어떤 게 있었어요? 처음에 비건 대표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맥 빠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평양에 갔다 온 것은 협상하러 간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갔다 온 거다. 협상된 거 아무것도 없다. 단지 12개 플러스 알파 꺼내놨을 뿐이다. 합의된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싱가포르 작년 6월에 회담 이후에 지난 6개월간 아무것도 생산적인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 내가 가서 처음 한 거다. 이 얘기하니까 그럼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이고 희망적이냐. 이런 이야기는 비건 얘기를 연결해서 제가 뉴욕 채널을 접촉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뉴욕의 유엔 대사 남북한이 만나고 또 미국도 있고 그러니까 뉴욕에 가서 그 배경을 확인해 봤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 주에 포괄적 비핵화의 로드맵이 나옵니다. 이번 주 추가 실무 협상이 있는 거죠, 이번 주에. 거기에서 나온다. 나옵니다. 저번에 평양 가서 안 됐던 거. 이게 이번엔 됩니다. 이 포괄적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과 시간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나오면 자유한국당이 가장 싫어하는 거 두 가지가 됩니다. 첫째, 경제 제재 완화 및 조정. 두 번째, 종전선언 내지 평화선언. 이 두 가지가 이제는 비핵화의 확실한 로드맵에 따라 미국의 상응 조치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비핵화에 미국의 경제 제재 완화는 언제 들어오고 행동 대 행동으로 맞물리는 이것이 이제 서서히 구체화되고 가시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은 북한이 먼저 카드를 먼저 내놓는 수준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선호하는 건 여전히 동시적이고 북한 용어로 동보적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접근을 선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왜 그러면 과거에는 이것이 교착 상태였는데 지금 관심이 있느냐? 비밀은 영변 핵시설 사찰에 있습니다. 그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9.19 남북한 공동선언에 나와 있는데 그 폐기의 방식에 미국 전문가들의 참관 및 사찰을 전폭적으로 허용해 주겠다. 요것이 붙는 순간 미국 입장에서는 영변 핵시설을 우리가 직접 가서 시료 채취도 해보고 폐기 과정을 둘러볼 수 있다면 이거는 비핵화의 중대한 진전이다. 이러면서 관심을 쏟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미국은 뭘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이 붙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로드맵이 합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불과 이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얘기하고자 했던 것 중에서 한 가지는 걸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지금 1조 389억 원 타결됐는데 1년 동안 내는 겁니다. 잘 된 합의입니까? 안 된 합의입니다. 1조 원이란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어요. 그건 정부가 스스로 1조 원은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지 목표였죠, 않습니까? 안 넘기는 게. 그런데 너무 중요한 북핵 협상을 앞두고 일견 밀리고 또 미국이 사실 건물주 갑질한 겁니다, 이거. 이 주도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데 올리라 말아 하는데 말하자면 건물에 임대 사는 입장처럼 끌려간 거예요. 그래도
이해는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이해는 하고 동의는 못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끝나고 나서 네. 뻥튀기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논란이 됐는데 왜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제 트럼프식 정치죠. 그러는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한 거죠. 전화 한 통에 5억 달러 올렸다. 네. 우선 사실이 아니고. 네. 그러면서 이 방위비 분담금을 본인의 국내 정치의 하나의 아이콘으로 삼았다는 어떤 상징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건 뭐 내년도에도 계속 압박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선전포고로 해석이 됩니다. 계속 압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면 협상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시는 그건 거죠? 아닙니다. 그건 네, 아니고요. 강경화 외무장관도 그걸 확언은 했는데요. 네, 전혀 아니고 강경화 장관이 조금 더 강경하게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